이스라엘. 야, 이스라엘은 정말 역사적으로 슬픔이 많은 땅이에요. 십자군 전쟁 아시죠? 네. 십자군이 뭐 1차부터 13차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였어요. 예전에 고대에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충돌 지점이 이 라반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인데 여기서 전쟁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참 슬픔의 땅이에요. 근데 또 신성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종교가 있으니까 기독교 또 유대교 또 있어요. 천주교 그리고 또 딱 생각날 텐데. 이슬람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의 조상이거든요. 네. 성경의 조상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인 거지. 딱 근데 이 종교들이 다 어때요? 다 섞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쟁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죠. 이게 참 그래서 되게 성스러운 지역인 것도 성스러운 지역인데 분쟁이 많아요. 네. 근데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진짜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대강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역사가 되게 깊거든요. 왜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좀 쪼개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여기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겠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가자지구랑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이 동쪽 지역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두 개 지역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들의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종교는 뭘까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이 이질적인 종교 두 개가 이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그런 갈등 관계는 엄청난 거예요. 팔레스타인도 독립국가이기 원하거든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결국은 땅의 전쟁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최초의 그 역사의 시작은 키이우에서 시작해요.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이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고향은 키이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땅을 도로 찾겠다라는 게 역사적인 명분인 거고,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우크라이나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그 이면에는 소유권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전쟁도 결국에는 그 깊은 곳에는 땅의 전쟁이에요. 누가 그 땅에 실제적인 소유권자이냐, 이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법리입니까? 힘입니까? 볼 것 같아요. 힘인 거예요, 힘. 군사력 간의 이 게임에서는 힘이잖아요. 어쨌든 이 전쟁은 오랜 시간 지속이 됐어요. 1945년에, 48년에 건국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건국 연도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건국 연도하고. 좀 닮았죠. 그렇게 해서 이 1948년에 세워져서 그때부터 분쟁은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이 팔레스타인 그 벽 있죠. 크게 이렇게 둘러치는 거. 못 넣는 게.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이 가져진 상황이 된 거고, 거기를 뚫고 나오고자 하는 욕구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더 제도적인 걸 촘촘해하면서 갈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라는 단체가 갑작스럽게 민간인을 상대로 총격을 가하고 여자들을 납치하고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게 명분이 되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민간인을 상대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무력을 행사하면서 이 서한 지구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하마스를 척살하겠다, 도려내겠다, 이런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마스가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을까요? 똑같이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을까요? 민간인 피해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피폐해진 거죠. 전쟁은 정말 참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하마스를 지원해주는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국가가?
이 하마스를 지원해주는 국가. 이 하마스만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이 국가는 하마스뿐만 아니라 네.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형국을 만들었죠.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은 지금 자신이 중동의 맹주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란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아주 앙숙이에요.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서로 전쟁을 늘 벼르고 있는 국가죠. 근데 이란이 이 배후 세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없어지길 원해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무너지길 원해요. 이 둘의 대결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영향력이 아주 크죠.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미군은 바로 이란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럼 미군이 이미 거의 항모 전단이 가 있거든요. 바로 이란을 바로 습격하는 거죠. 그럼 이란은 지금 방공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인프라가 어때요? 완전히 별로거든요. 약해요. 그러니까 미군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복한다 말만 하지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거를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란의 실질적인 최고봉인 이 최고 지도자하고 갈등 관계예요. 최고 지도자는 전쟁하자. 대통령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언론 통합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은 제가 봤을 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건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경제는 무너져요. 거기가 바로 많은 그 페르시아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석유를 물동량하는데 거기서 전쟁이 발생하면 석유 공급이 위협받게 돼요. 그럼 석유 파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까 첫 번째 전쟁 국가인 러시아가 좋아하지. 왜? 미군이 시선이 분산되니까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진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군이 두 개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또 누가 좋아할까요? 중국인 거예요. 중국도 지금 어떻게든 대만을 합병하고 싶은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얘기 나왔네요? 그럼 전쟁 이야기 스토리 3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 차이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스토리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스토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여기서 끝내면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3편.